안녕하세요. 황녀의 싸다고 토크 시간입니다. 네, 오늘의 황녀 사연은요. 바람핀 남편을 감싸거두는 시어머니와 결국 그런 남편이 병원 신세를 지게 된다는 내용의 사연입니다. 저는 저의 남편이 그런 놈일 줄 몰랐습니다. 알았다면 결혼하지 않았겠죠. 사귀는 동안에도 정말 보통 사람들 연애하듯 별 문제 없이 2년 동안 연애를 했고 정말 성실하고 착했기 때문에 이 남자와 결혼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해서 아이도 낳아 행복하게 살고 있었지요. 이 일이 터지기 전까지는 그렇다고 믿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저와 아이들만 행복했나 봅니다. 알고 보니 결혼 생활 3년 동안 2년을 저와 아이들까지 속였던 겁니다. 남들은 어떻게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알 수가 없었냐고 묻지만 정말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전혀 그런 의심을 할 여지가 없었기 때문에 몰랐고 지금은 저를 속인 것에 분하고 억울하고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그런 일을 저질렀는지 생각해보면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웠습니다. 결혼 생활 3년 동안 나를 농락한 파렴치한 이놈의 사생활을 낱낱이 얘기해보려 합니다. 남편과 저는 시부모님께서 물려주신 재산이 있어서 큰 어려움도 없었고 결혼하자마자 아이도 바로 생겨서 두 아이를 연년생으로 낳아서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워낙 성실한 사람이어서 회사도 잘 다니고 있었는데 때마침 시댁에서 물려주신 재산으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 어른들께서도 저에게 배려를 많이 해주셔서 시월드 자체도 모르고 지냈었죠. 그래서인지 주변 사람들한테는 제가 부러움의 대상이었었죠. 그렇게 저는 아무 걱정 없이 지내다 어느 날 한 통의 전화를 받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동네에서 아이들로 인해서 알게 된 애들 친구 엄마인데 전화가 왔더군요. 태호 엄마, 혹시 신랑 해외 출장 갔다고 하지 않았어? 묻더군요. 그런데 친구 엄마가 말을 영 찝찝하게 뒤를 흐리는 거예요. 그래? 정말 해외 간 거 맞지? 그냥 궁금해서 하는데 이건 궁금해서 묻는 것이 아니고 무언가 말하고 싶은 질문이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캐물었죠. 왜? 우리 신랑 봤어? 어디서 봤길래 그래? 했더니 방학이라 애들 데리고 스키장 갔는데 에이 아닐 거야 하고 말을 하다 말더라고요. 왜 말해? 괜히 안 들은 것보다 못하잖아. 왜 그래? 뭘 봤길래 그래? 라고 하니까 아니 거리가 있어서 잘 모르겠는데 어떤 여자랑 스키 타고 있어서 자세히 보니까 아무래도 그 여자도 우리가 아는 사람 같아서 라고 하는 겁니다. 순간 그 얘기를 듣는데 아닐 거라고는 생각하는데 손이 벌벌 떨려서 신랑에게 전화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도 확인을 해야겠다 결심하고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몇 번이고 해도 전화를 받지 않더군요. 수십 통의 전화를 해도 전화를 받지 않아서 포기하고 우선 정신을 차려서 신랑 옷 주머니부터 뒤져보기 시작하면서 남편의 물건들까지 하나하나 살폈습니다. 그런데 순간 남편의 카드 내역이 눈에 들어오더군요. 그동안 신랑이 저에게 생활비만 주고 나머지는 남편이 카드며 세금 다 도맡아서 관리하고 있어서 저는 전혀 관여를 안 하다 보니 남편의 카드 내역 역시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의심 가는 부분이 한두 개가 아닌 거예요. 신랑이 사업을 하다 보니 술자리 대접도 많고 노래방은 기본이고 이렇다 보니 카드 내역이 거기서 거기여서 한두 번 보다 굳이 보면 그럴 것 같아 신경 쓰지 않았죠. 그런데 그 외에도 고급진 식당과 유독 백화점 내역이 많은데 매장 이름이 여성 의류 쪽이고 상당한 가격의 상품으로만 있는 거예요. 사실 제가 얼마 전 생일이어서 백화점 선물을 받긴 받았는데 이 정도의 금액은 아니어서 혹시 시어머니께 사드렸나 생각했습니다. 혹시나 해서 이전 내역도 보니 죄다 백화점, 고급진 식당, 호텔이더라고요. 순간 온몸이 마비가 오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 고민을 하고 있다 갑자기 떠오른 생각이 우리가 아는 사람일 거라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내 주변 사람들을 가만히 생각해봤습니다. 유독 갑자기 이쁘게 하고 다니던 친구 엄마도 생각나고 친정에서 물려받은 재산 때문에 요즘 차도 샀다고 한 친한 언니도 떠오르고 정말 주변 사람들이 다 의심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하루 꼬박 날을 새고 신랑이 오기만을 기다리며 벼르고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니 출장 다녀왔다면서 선물이며 먹을 것을 바리바리 사왔더라고요. 선물은 죄다 면세점에서 산 것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아무렇지 않게 뭐야 다 면세점에서 샀어? 했더니
왜 그래? 언제는 현지에서 뭐 산다고 뭐라 하더니?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요, 맞습니다. 제가 잘못 트집을 잡았구나 싶어 얼른 말을 돌렸죠. 많이 피곤하지? 사업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렸는데 사업하더니 고생이 많네. 얼른 씻고 쉬어. 하고 가방을 정리하려는데 갑자기 가방을 다급하게 뺐더니 내가 정리할게. 내가 입은 거랑 안 입은 거 구분해야 하니까 그냥 둬. 라고 하길래 다른 때 같으면 귀찮기도 하고 아싸 하고 내버려 두었을 겁니다. 그런데 내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내버려 두라고 하는 신랑의 가방을 억지로 열었습니다. 가방을 여는 순간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모르고 받으면 서프라이즈 선물인 줄 알겠더라고요. 아니 뭐야? 뭐가 이렇게 종류도 많고 다양하고 그것도 같은 게 2개씩이고 3개씩도 있네? 뭐야? 액세서리를 뭘 이렇게 많이 샀어? 했더니 자기 거랑 엄마 거, 그리고 자기 아는 사람들 나눠주라고 많이 샀어. 에이, 서프라이즈 하려고 했더니, 에이, 망했네. 이렇게 능청스럽게 거짓말을 하더군요. 내가 아무것도 모를 줄 알고 쇼를 하더군요. 사실 정말 바람일까 의심하면서 확신은 안 갔는데 캐리어 안을 보고 알 수 있었습니다. 저를 속이기 위해 스키복은 다 대여해서 놀았는지 모르겠지만 양말이 그것을 말해주었어요. 원래 이 사람은 열이 많아서 한겨울에도 양말을 신지 않는 사람인데 가방 안에 양말이 있더군요. 실수로 모르고 넣어온 모양이더라고요. 제가 못 본 줄 알고 서둘러 가방을 닫더군요. 증거도 있고 하는데 어떻게 캐물어야 할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신랑한테 전화가 오더군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통화를 하더군요. 그러더니 서둘러 나갔습니다. 저는 동네 언니가 조금 의심이 가서 전화를 해봤습니다. 신랑 역시 받지 않더군요. 너무 화가 나서 그 집을 찾아가 봤습니다. 동네 언니는 첫째 아이 문화센터 다닐 때 만난 아이 엄마인데 남편이 지방에서 일하다 보니 애들하고만 생활을 하고 있어서 언니 힘들 때 제가 많이 도와주고 아이들 서로 봐주면서 친하게 지낸 언니였기 때문에 설마 하면서 언니 집을 갔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제가 언니네 배를 누리려 하는데 그 순간 문이 열리고 신랑이 나오는 겁니다. 저는 너무 놀라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고 놀란 신랑 역시 어쩔 줄 몰라 하더군요. 안에서는 밖의 상황이 시끄러웠는지 나와보더니 저를 보자마자 문을 닫아버리더군요. 순간 앞이 캄캄했고 이대로 집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순간 그때 이성을 잃은 듯 싶습니다.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문을 두드리고 대성통곡을 하자 주변 사람들이 다 나오고 아파트 단지 안은 온통 제 울음소리야 고함소리로 난리가 아니었죠. 그런 신랑은 저를 끌어서 집에 가자고 제가 버티니까 심지어 폭력까지 하더군요. 저를 밀치면서 그만 좀 하라고 했지, 그만 좀 하라고 하면서 제 배를 차고 머리채를 잡은 채 저를 끌어대더군요. 그런 신랑을 주변 사람들이 말리고 있었는데 근처에 살던 시어머니는 소식을 듣고 쫓아오셨더군요. 그런데 오히려 저를 나무라면서 동네 창피하게 지금 뭐 하는 거야? 네 남편 창피 줘서 너가 뭐가 득이 된다고 이러냐? 동네에서 참 잘하는 짓이다 라고 하시더군요. 그러면서 아니 아비가 그냥 바람 폈겠냐? 얼마나 아내 노릇을 못했으면 애가 바람을 피우냐?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시어머니 말은 들어오지도 않아서 오히려 시어머니를 향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지금 제 입장 아니면 이 상황 아무도 몰라요. 아버님이 이렇게 어머님 속였다면 다 받아주실 수 있어요? 하고 대들었더니 아니 인연이 어디서 아버지를 거들먹거려? 하면서 저를 밀치더군요. 저는 어머니랑 할 얘기 없고 전현이랑 얘기하고 싶으니까 상관 마시고 가시라고요 하고 소리치니까 신랑 이놈이 제 뺨을 때리고 멱살을 잡고 저를 끌고 가더군요. 저는 순간 정신을 잃어서 그 다음은 생각이 나질 않더군요. 눈을 떠보니 거실 바닥이더군요. 집을 둘러보니 아이들을 데리고 시댁으로 갔는지 아이들이 보이지 않았고 신랑놈도 없더군요. 정신이 들자마자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찍고 증거를 다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저는 그년에게 받은 배신감에 가만두지 않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그 전에 그 여자가 혹시라도 무슨 일이 있으면 자기 남편한테 연락해달라고 준 번호가 있어서 그 여자 남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생각해보니 너무 기가 찬 일도 있었고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더군요. 예전부터 일이 있으면 아이들 봐달라고 자주 우리 집에 재운 적이 많은데 이 연놈들이 이러고 다녔던 모양이더라고요.
가만두고 싶지 않더군요. 그래서 지금까지 있었던 사실을 다 말해주었습니다. 그렇게 그쪽은 해결하고 저는 이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시댁에서는 며칠이 지나고 아이들을 집에 보내지 않더군요. 저는 이혼 준비를 단단히 하고 친정에도 알려서 친정 부모님 그리고 오빠 동생들과 함께 시댁을 찾아갔습니다. 배를 누르자 아들이 엄마 하고 나오더니 저를 보자마자 얼굴에 난 상처를 보고 엄마 아파? 묻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동생에게 데리고 나갔다 오라 하고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마침 시댁 부모님 다 계시고 신랑놈도 있어서 얘기를 꺼냈죠. 먼저 저희 친정 아버지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서방, 자네가 우리 애를 이렇게 만들어놨나? 신랑놈 무릎 꿇더니 죄송합니다 하더군요. 그런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나서더니 아니 왜 무릎을 꿇고 그래? 아니 사돈 남자가 사업하다 보면 바람도 피우고 하지 뭘 그거 가지고 유난입니까? 하는 거예요. 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서 말했죠. 제 주변에 있는 여자들을 다 사업 때문에 알고 지냈다고요? 제가 알아보니까 접대 그 여자 말고도 셋이나 더 놀아놨던데 모르셨어요? 그것도 사업에 필요했던 건가요? 라고 묻자 시어머니 한다는 소리가 너가 얼마나 여자 같지 않으면 다른 여자를 넘보겠니? 하길래 따끔한 한마디를 해줬습니다. 그래요? 바람이요? 솔직히 제가 모르는 사람이랑 그랬다면 어떻게 했을까 생각도 해봤는데요. 저는 끝은 똑같을 것 같네요. 그리고 저를 2년 동안 속이고 제 주변 여자들이랑 그렇게 지냈다는 게 저를 화나게 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이 사람 힘들 거예요. 제가 그 여자들 남편들한테 다 알렸어요. 조금 있으면 쳐들어올 거니까 알고나 계세요. 라고 하자 시어머니 갑자기 2년이 사람 잡네? 하는 겁니다. 지 아들 도망시키려고 했는데 갑자기 한 남자가 상기된 얼굴로 하고 쳐들어오더니 남편의 멱살을 잡더니 주먹으로 얼굴을 날리고 시어머니 말리고 시아버지도 말리다 넘어지셨네요. 저는 더 이상 보고 싶지도 않고 이미 내 손에서 끝난 것 같아 저희 부모님 모시고 나와버렸습니다. 그리고 아이도 데리고 친정으로 갔습니다. 저는 그렇게 친정에서 보내고 있고 아직 이혼은 못하고 있습니다. 신랑이란 놈이 중환자실에 누워있기 때문입니다. 신랑은 그날 그 남자에게 반 죽을 정도로 맞았는데 또 다른 남자가 다음날 와서 또 한 번 죽일 듯이 때려서 정신을 잃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지금은 중환자실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내연녀 남편들은 처벌받고 이혼은 절대 해주지 않고 있다고 들었어요. 힘들 때 서로 의지하고 도움받던 언니 동생하자 하던 사람들도 문제지만 제 주변 여자들은 사람의 탈을 쓰고 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 대가로는 충분하다고 생각이 들고 특히 그놈한테 억울하고 배신감도 들지만 지금 저 꼬라지로 병원 신세 지고 있으니 아주 쌤통이네요. 지금도 빨리 안 사실은 아니지만 더 늦기 전에 알았으니 그나마 다행이다 생각하며 저는 아이들과 함께 그 인간이 없는 인생에서 잘 살아볼 것입니다. 라고 사연 올려주셨습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였고요. 많은 공유와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느낀 점이 있다면 댓글로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